한 가정집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젊은 여성이 중년 여성의 다리를 붙잡은 채 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중년 여성,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끝내 고개를 젓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해도 너무한 나의 친딸을 고발한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6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사별하고 두 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조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이 딸은 외모 꾸미기에만 관심이 많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딸은 결국에는 집안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챙겨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년 후에 집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갓난 아기, 낳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고등학생 때 가출을 했는데 2년 뒤에 아이를 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한 20살 정도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손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럼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부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책임감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집 보증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3년 후에 이 딸 또 바람이 나서 애도 두고 가출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집 나간 지 2년 만에 나가지고 온 새끼를 또 집에다 놓고 또 가출을 했어요. 네. 이 제보자는 아무리 내 딸이어도 손녀까지 버리고 가는 이 딸을 사람처럼 대하기가 정말 그럼.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아. 연락을 끊은 채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야. 그런데 지난해 겨울에 갑자기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예전에 말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요. 행색이 아주 초라해져서 찾아왔는데요. 제보자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넌 내 딸 아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처음엔 밀어냈는데 딸이 제보자의 다리에 막 매달리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신용불량자고 휴대전화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제보자는 딸을 다시 받아줬고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도 개통해주고 필요할 때 쓰라며 신용카드까지 내줬습니다. 그놈의 그 피가 뭐길래 15년 만에 그냥 와가지고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니까 아이고. 자, 15년 만에 재회 뒤에 그래도 이 제보자 어머님 어딘가 좀 쎄한 기운을 느끼셨대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보니까 애가 집에 와도 너무 자주 오는 거래요. 와갖고 그냥 갚이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속으로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하고 반지 괴물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물론 있지만 총알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 가져가 푸는 거라.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엄마 폐물까지 챙겨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현금이요, 귀금품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물함을 열어봤더니 이 어머니 귀금속뿐만이 아니라 지인이 맡겨놓은 폐물까지도 그냥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 싼 거는 그대로 두고 비싼 것만 귀신같이 쏙 빼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머님 집에는 딸 말고는 아무도 온 적이 없는데 예.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냐고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결국에는 이 제보자분 통장에서 돈도 다 꺼내가고요. 카드까지 있는 대로 다 써서 연체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결국 이 제보자 어머니 우여곡절 끝에 이 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정말 뜻밖의 인물이. 자, 어떻게 집을 찾아갔냐면 딸이 제보자 명의로 TV, 인터넷 가입 상품으로 해가지고 뭘 받았었는데 그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찾아서 그 주소로 갔는데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요? 웬 남성이 나왔대요. 남성. 누구세요? 이렇게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은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제보자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도 사기당했어요라고 억울함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남성이 한테 먼저를 사기를 친 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엄마인 제보자한테 사기를 쳤던 상황이고요. 남자친구가 그런 말 또 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누나 집에 가서
조카 금반지도 같이 훔쳐갔다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동거하던 남친 탈탈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없다 싶으니까 엄마 집에 가서 이제 손을 댄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데요. 자, 바로 제보자의 큰아들, 그러니까 이 딸의 오빠죠. 이 오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딸과 밖에서 만났다가 오빠 집도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편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그러니까 딸이죠. 이 동생이 갑자기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옷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방에서 안 나오고 전화 소리도 안 들려서 오빠가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봤는데 웬걸 동생이 오빠 바지를 뒤지면서 지갑을 꺼내고 딱 있었습니다. 사파 저 그대로. 딱 걸렸죠. 딱 걸린 동생, 이번 달 휴대전화 요금이 없어서 그랬어. 정말 내가 미쳤었다 하면서 이번에도 또 눈물로 빌었고요. 제보자의 아들이자 이 딸의 오빠는 오히려 불쌍한 마음에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실수겠지 하고 넘어가줬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 이 지금 딸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빨리 잡아야죠. 다리 뭐 시쳇말로 진짜 다리 몽둥이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딸과 연락이 닿으셨대요. 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딸님한테 이래 배신당할 거라고 내가 꿈에도 몰랐거든요. 뭐라는 줄 압니까? 전화 와갖고 내보고 엄마 지 부모 보고 내보고 죽으라 합디다. 내보고 죽으라 합디다. 자, 저희가 이제 비품 처리를 했는데 자기 친엄마한테 지금 욕설을 한 겁니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찌어찌 찾아갔답니다. 살고 있는 데서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여기를 찾아오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제보자분이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럼 죽어라라고 또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딸이 엄마한테 그럼 죽어. 예, 이런 식이야,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 다 어디다 썼나 봤더니 뭐 성형외과 가서 리프팅, 뭐 콜라겐 주사 이런 데다 갖다 다 썼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칠 지경인데 이제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 제보자분도 신분증 같은 거 다시 재발급 받고 지금 딸한테 해줬던 휴대전화 이거 다 해지하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했는지 또 해지한 걸 또 취소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휴대전화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또 그걸 또 빼가고 있답니다. 오픈뱅킹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신고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보신 모양인데 이게 딸이라는 이유로 수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럴 때는 이런 괴물을 낳은 내 잘못이지 하면서 그냥 가슴만 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족 간의 이제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뭐 예전에는 친족 상도례라고 적용이 돼서 이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개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고 그 말고도 남자친구는 영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절도 사기를 지금 반복을 했거든요. 등등 또 신용카드 사용한 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범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족이다, 직계 뭐 비속이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는 없을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야, 박 교수님 진짜 이런 자식도 있군요, 진짜. 네, 저는 사실 되게 병적인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륜을 넘어서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절도를 하고 뭐 가출도 하고 이런 것을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품행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품행장애에서 또 이제 꽤 많은 숫자가 어른이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가는데 이 딸은 이제 그런 어떤 병적인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찍이 좀 혼이 나던가 아니면 치료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속상하시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무력감도 드시고 얼마나 배신감도 드시고 얼마나 죄책감도 드시고 괴로우시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통해서 뭐 이 경계를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이 딸의 경우에도 더
더 이상 그냥 두면 더 심각하게 반복이 되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나 그것도 어려우시면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이제 경계를 명확하게 거리를 두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은 이제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해주시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